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감금과 고문 등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급파된 정부 합동대응팀이 공식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나흘째 진행 중인 국정감사 곳곳에서는 여야 간의 충돌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수민 시사평론가, 하민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총리를 만났습니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심심한 유감과 또 안타까움을 표했고 또 용의자 체포와 한국인 보호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외신 보도에 따르면 내일 이제 구금된 한국인들을 추방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좀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구금 한국인을 한국으로 다시 추방을 하는 것은 신속하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한국인들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또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한국인들을 어떻게 해서 그 캄보디아로 가게 됐으며 그 현지에서 어떤 일을 겪었고 거기서 또 어떤 범죄가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이고 샅샅이 파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감스러운 부분은 캄보디아 정부의 이제 총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좀 사과 의사를 표명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게 좀 늦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캄보디아 정부의 초동 대응에 좀 잘못된 부분이 일례로 SNS, 정부 공식 SNS에 한국인 여성 2명을 출연을 시켜서 캄보디아는 전반적으로 좀 평화롭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는데 사실 물론 캄보디아 정부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국의 어떤 그런 현황이라든지 실태 이런 것들이 좀 과장되어서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최악의 사태들이 터진 상황에서 바로 우리는 평화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인 여성까지 동원해서 물론 그게 자발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급하게 했었어야 될 일인가. 먼저 해야 될 조치를 취하고 또 죄송하다라는 말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안정을 실질적으로 찾아나가는 방안을 구사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너무 사태를 과장해서 캄보디아 현실이 과장됐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좀 하고 싶고 이제부터라도 근데 캄보디아 정부에서 했던 얘기 중에 맞는 얘기는 양국 간의 협력 관계는 강화돼야 된다. 이 얘기는 맞는 얘기거든요. 예, 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캄보디아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 범죄 단지에서 있었던 일들이 결국 캄보디아 정부가 비호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강력한 의혹과 실제적으로 그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로 하여금 더더욱 이런 범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압박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캄보디아 정부의 어떤 대응에 대한 아시안 대목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이제 캄보디아 내에서 이런 범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 맞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뒤에 지금 중국의 그 거대한 그 범죄 조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걸 진작 알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입장은 정부의 입장은 진작 알았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있다는 입장이라면 사실 중국 정부에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이제 한 그 입장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중국인 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조치를 지금 이제 당장이라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더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이원주 의원도 얘기를 한 것처럼 이게 지금 그 범죄 조직이 이렇게 밀려나다 보면 그러니까 캄보디아 내에서 이제 밀려나서 이렇게 풍선 효과를 얘기를 했잖아요. 밀려나다 보면 인근에 이제 동남아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인근 이제 나라로 갈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로 들어올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이거를 뭐 협중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중단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현주 그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만큼 우리 정부가 사실 해야 될 것이 이게 캄보디아의 이제 책임을 밀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1차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심각하게 진짜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한편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삭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무심했다는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대통령실 설명을 들어보면 일단 7월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 4번에 걸쳐서 관련한 보고나 지시를 이제 하거나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일례로 이제 얼마 전에 캄보디아 국경 쪽에서 한국인 여성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부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 정부에서 나서서 실행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무관심했다거나 할 일을 아예 하지 않았다거나 이렇게는 전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조치는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정부에서 유념해야 될 것은 어쨌든 간에 정부 조치도 충분했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사태가 이 지경이 됐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서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공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되 네. 그동안에도 그래도 하지 못했던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5월에 유엔 기구에서 특별 보고관들이 이 캄보디아라든지 이쪽의 범죄 단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몇 달이 또 지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으로 책임 의식을 갖고 그동안의 조치가 미비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빠르게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정부만 욕할 것이 아니라 사실 관심이 부족했다면 이건 정부만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 전 사회적으로 정부 말고 여러 가지 국회를 포함해서 기관들이 있는데 다들 뭐 이렇게 심각해지기 전까지 굉장히 이걸 시급하게 접근하지는 않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좀 다 같이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정부가 다 잘못했다 이렇게 전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전 대변인께서 앞서 우리 정부가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정부 역할을 다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대통령실 입장에 좀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이신다면요? 일단 정부가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최소 4회 관련 이제 보고 지시를 받았다 이런 지금 자막도 나가고 있는데 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사실 보고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서 저희가 깜짝 놀랐던 게 그럼 이제 외국의 이제 뭐 외교부라든지 우리 정부 외교부라든지 아니면 뭐 대사관 등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저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이번에 캄보디아 경찰의 그 매뉴얼 아닙니까? 매뉴얼에서 저희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구금된 그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되고 본인의 뭐 사진, 얼굴 사진, 뭐 건물 사진, 뭐 위치 사진, 여권 사진까지 심지어 찍어서 올려서 신고를 해야만 이게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고된 사람이 이제 80명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1000명 정도가 연루되어 있다라고 이제 국정원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정부는 알았으면 왜 그동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삭제 조치도 지금 얘기한 게 긴급 심의 제도를 활용해서 삭제를 할 수 있다면 당장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저희 국민들도 놀랐던 것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지금 스캠 사기에 연루되어 있고 이런 범죄 피해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정부에서 알았더라고 하면 당연히 조치를 취했어야 될 텐데 지금 그냥 보고만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표하는 것이고 국가 정부로서 정말 역할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저희 국민으로서는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편 정부가 이제 전 세계 190여 개 재배 공간을 대상으로 이런 이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이제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전수조사도 일찍 했으면 좋았을 일일 것이고 이걸 좀 어느 정도 반성을 하는 가운데서 면밀하게 실태를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비하는, 예비하는 그런 차원의 작업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캄보디아 쪽이 굉장히 시끄러워졌기 때문에 이미 지금 범죄 집단들도 해당 단지에서 탈출을 해서 다른 쪽으로 흩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캄보디아 말고도 여러 국가의 여러 지점에 이런 범죄 조직들이 이미 분포해 있었거든요. 그럼 분포해 있는 이 지점을 축으로 해서 캄보디아에 있던 범죄 조직들이 그 부근으로 이전을 해서 이제 다시 활동을 하는
이런 사태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결국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공조, 전 세계적인 공조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촘촘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실태 조사 결과가 됐든 또 범죄 예방이나 또 범죄 대응에 대한 방법이 됐든 간에 이런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유기적으로 좀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국제 공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 공조도 저희가 중요하고요. 네. 일단 저는 우리나라도 단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에서는 그거는 우리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범죄, 그러니까 중대 범죄를 저지른 그런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심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또 깜짝 놀란 국민들은 그럼 이제까지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른 그런 중국인들에 대해서조차 정말 무비자로 아무 그런 검토 없이 그럼 들어오게 했던 건가?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뭔가 지킬 문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제 공조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말 지키겠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말로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정말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항상 그런 식이 아니라 미리 좀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회 외통위에서 아시아를 담당하는 아주반이 다음 주 캄보디아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웬치를 포함해서 프놈펜 외곽의 범죄단지 두 곳을 직접 방문하기로 한 건데 이렇게 현장 방문을 통해서 좀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단지에 있던 범죄 조직들은 이탈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는 좀 빈집을 들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진상에 대한 규명 이런 것들을 국회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런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지는 않은 것이 사실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목적이긴 한데 부수적인 효과가 또 있을 거거든요. 일단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현지를 방문한다는 것 자체로 캄보디아라든지 관련 국가들의 어느 정도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사실 캄보디아 정부가 지금까지 사태에 대해서 뭐 방관 정도가 아니라 비호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압박 수단으로 스스로 좀 이 문제를 해결해야 캄보디아도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그런 동시에 이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압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양국 간의 협력 체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또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정부도 중요하겠지만 국회 관계자들이 가서 그 나라에서 이걸 돌아보면서 또 현지의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현장 방문이 빈집에 들어가는 셈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캄보디아 정부를 향한 압박 수단으로서 기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래도 범죄 현장을 돌아보고 이제 어떤 실태였는지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부분 대신에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범죄 단체가 결국은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갈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캄보디아 다른 지역으로 갈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범죄 현장을 그저 돌아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뭔가 예방책을 세우고 정말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정부이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15일 진행된 대법원 현장 국감을 두고 여진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법사위 국감 상황 듣고 오겠습니다. 이 재판 기록을 보러 다녔다고 하는 이 보수 언론의 기사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면은 이렇게 이 보도가 나갈 리가 없다. 저희는 대법관 증언을 위해서 대법관 사무실의 평수를 보기로 했고 현장 국감이 필요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의결로서 다 추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정감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교섭단체 법사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헌법과 법의 가치를 가장 중시해야 될 법사위가 앞장서서
헌법을 유린한 날입니다. 재판에 개입한 날입니다. 이것이 과연 법사위가 할 일입니까? 점령군이 아니었다고요? 예, 이렇게 의원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왔는데요. 박원정 의원이 국민의힘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발하면서 국감이 또 파행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었거든요. 네. 일단 계속 이제 법사위에서 파행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의제들이 검찰이라든지 사법 관련해서 국회 의제로 올라가 있고 이 전국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풀어나가야 되는 전국인데 법사위에서 계속 파행이 일어나고 있는 점, 이 점은 굉장히 사실 법사위로 너무 지나치게 전국의 중심이 쏠려 있는 것도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 차원에서 문제인데 근데 이제 쏠려 있는 의제들을 소화하기보다는 계속 이제 정쟁의 소재만 자꾸 양산이 되는 이런 모습은 참 국민들 입장에서도 유감스러울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논의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도 뭐 수사 기소 분리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너무 이제 무게가 치중해 있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여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좀 이 의제들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회복해 나가야 된다. 사실 어떤 쟁점들 같은 경우는 끝없이 되풀이만 되고 진척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잡아내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은 조금 주변화하고 그런 의제는 정말로 논의해야 될 의제들을 논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처럼 논의할 주제들, 논의할 의제들도 많을 것 같고요. 또 질의해야 될 부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파행을 거듭하는 법사위의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사실 국민들이 정말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그 박은정 의원이 얘기를 하기를 이제 저희는 대법관 증원을 위해서 뭐 대법관 뭐 평수, 사무실의 평수를 보기로 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대법원에 대해서 청사에 대해서 현장 검증을 했던 것은 이게 실제로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러니까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얘기를 한 게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거법 유죄 취지 그 파기환송에 대한 그 판결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사건 기록, 그러니까 서류 제공을 추가해서 자기가 신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 의원들이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은 됐지만 사실 중단된 재판이고 진행 중인 재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따졌지만 어쨌든 수적인 열세 에 이제 밀리니까 사실은 이게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된 게 이게 단순히 뭐 평수가 얼마인지 뭐 이런 걸 보러 갔던 것이 아니라 실제 구체적으로 그 담당 재판 연구관 관련해서 보고서 작성이 어땠는지 뭐 글씨라든지 제출 경로 그리고 그 분량이 어땠는지 로그 기록 이런 것들을 사실 보러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국민의힘을 포함한 이제 국민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재판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재판도 받기 전에 무죄를 만들려고 하는 것, 뭐 검찰도 없애겠다, 지금 뭐 배임죄도 없애겠다, 심지어는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이렇게 뭐 로그 기록을 보고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까지 이렇게 보는 게 과연 이게 국감 그러니까 뭐 법사위가 할 역할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품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법사위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법안이 뭐 200 몇십 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척이 없고 심지어는 민주당의 그 여러 의원들조차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그리고 법사위에서 이게 정도가 지나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법사위의 이런 파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좀 민주당 그러니까 범여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법사위원들은 좀 아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법사위 상황 짚어봤는데 과방위에서도 김우영 민주당 의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욕설 문자 폭로를 두고 충돌하면서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김 의원이 박 의원 문자 메시지 공개하면서 휴대전화 번호 신상이 노출되기도 하면서 반복적으로 충돌을 했는데요. 정작 이 과방위에서 한수원 우주항공청 국감은 시작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 두 의원의 공방을 보니까 이거는 진상을 가리는 것도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요. 처음에 이제 김우영 의원이 본인이 받았던 박정훈 의원의 메시지를 공개를 했는데, 근데 박정훈 의원 쪽에서는 이제 지난 9월 5일쯤에 있었던 일을 꺼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회의실에 있는데 김우영 의원이 전화를 받으면서 들어왔고, 여기에 이제 좀 시비가 붙었고, 오히려 이제 김우영 의원이 뭐 욕설을 한다거나 멱살을 잡는다는 이런 문제를 먼저 일으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또 예, 김우영 의원 쪽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고, 예. 본인이 또 박정훈 의원에게 그런 메시지, 뭐 문제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보낸 적이 없다. 통신 기록을 조회해 보니까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사실 이게 제3자 국민들 입장에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급하게 가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니와 급하게 가려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드는 이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고, 또 최근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또 비공개 회의를 할 때 또 서로 간에 또 격하게 공방 요구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그 과방위의 국감 도중에 과방위의 어떤 회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간을 다 잡아먹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두 사람이 일단은 좀 진실을 맡기는 작업은 따로 하고 좀 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결국에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양당 지도부라든지 이쪽에서 이것을 좀 어느 정도는 일단락 시켜놓고 과방위의 중요한 의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사실 국정감사나 예산심사나 이런 거 할 때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조금 저자세이긴 합니다. 근데 나갈 때 아마 비웃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야 간에 쓸데없는 공방이 계속되면 사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부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이걸 바로잡고 견제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인데, 그 역할 자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공무원들에게 더 우습게 보여가지고 어떻게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겠는가, 이걸 좀 지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과방위 국감이 진실 공방만 벌이다가 끝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김우영 의원이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 문자가 한 달 전쯤에 있었던 그런 문자인데, 갑자기 그 개인적인 문자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욕한 거는 가리고 이제 박정훈 의원이 욕한 것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우영 의원이 얘기를 한 게 그 오전에 박정훈 의원이 그 김현지 그 부속실장에 대해서 이게 그 종북단체인 경기 동부연합과 연루되어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더니, 이거를 폭로한 박정훈 의원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고서 이렇게 국감장에다가 이런 공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정말 이슈로 덮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김우영 의원 정말 이게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관세 협상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뭐 관세 협상에 긍정적이라는 좀 전망도 있습니다만, 또 미성락 실장 같은 경우는 통화 스위프 논의에 진전이 없다라고도 밝힌 부분도 있어서요. 그래서 이 한미 관세 협상이 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얼핏 보면 정부 관계자들 말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 뭐 관세 협상 막바지에 왔다는 진단이 나오는 한편으로 통화 스와프 협상에는 진전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잘 살펴보면 통화 스와프 협상 같은 경우는 이 협상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는 미국 연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통화 스와프를 해준다고 이게 될 일인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사실 3,500억 달러라고 하면 외환 보유고의 80%를 넘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거를 과연 통화 스와프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미국하고 아르헨티나가 체결한 통화 스와프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훨씬 규모가 적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규모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를 한다고 해서 만회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투자 방식이죠. 직접 지분 투자라고 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 정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을 충분히 관철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집행 자체를 분산해서 집행을 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쪽으로 되도록이면 그렇게 푸시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캐피털 콜이라고 해서 이 약정 한도 내에서 그때그때 출자를 하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3,500억 달러라든지 뭉텅이 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이런 분산해서 이걸 출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의 어떤 양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내야 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 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시선이 집중이 되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얻는 실익이 없어지면 협상에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들 좀 감안하면서 정부 협상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당일이 아니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한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이 관세 협상이 과연 에이펙 정상회의 전에 이제 협상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지금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그 김정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협상 마무리 단계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예. 미국 측과 오해 간극을 이제 많이 좁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3,500억 달러 얘기를 했던 것은 이건 선불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우리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오해 간극이 정말 줄어든 건가 이런 우려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주한미군에서 이제 그 내란 특검에서 이제 이전에 그 오산 그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에 정식으로 이제 항의 문건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특검팀은 우리가 위반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 이제 그 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정말 없다라고서 재차 해명하고 나섰고 이 공식 문건을 그 항의 문건을 받은 외교부는 이게 이제 그 협상 타결에 그러니까 저희가 관세 협상 타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제 심각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일단 우려가 좀 있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세 협상 타결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국민은 이제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합의였다. 이런 정말 궤변에 가까운 그런 기분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래도 사실 그대로를 저희가 듣고 싶다. 그래서 에이펙 전에 정말 좋은 협상이 잘 됐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정말 정부에서 솔직히 얘기를 하고 지금 저희가 어느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네. 잘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정부의 바란 점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하민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